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계속 김원영 변호사의 법률 강의 시간에 헌법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적용 부분에서 지금 좋은 교재가 하나 나왔죠. 가버먼 셧다운 혹시 다들 지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듣고 계셨을 텐데 예. 왜 가버먼 셧다운이 나왔고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궁금하시죠? 오늘 그렇죠. 그거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24일째입니다. 점점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루어지는 거죠? 법적으로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이민살이 하던 아니 미국 사람이든 그 생활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게 있죠. 왜 그 미국살이 하면 늘어나는 건 뭐뿐이다. 페이먼뿐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이렇게 전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마어마하게 뭐 누구처럼 모 대통령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뭐 이렇게 다 집을 페이오프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은행 론으로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은행 론으로 집도 사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도 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렇죠. 집이 없으면 아파트만 페이먼트도 내야 되는데 페이먼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정부 가버먼 셧다운이 이제 장기화됨으로써 그 연방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형편이 됐죠. 그렇죠. 월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아이들 학비를 줄 거며 월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마기지를 낼 거며 당장 네. 집 모기지 페이먼트도 내기가 힘든 네. 상황이 된 예, 거죠. 이제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신문을 봤는데 그 모 공항에서는 총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태까지 스크린이 안 돼서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정치권 각성하라고 오늘은 저희들이 배운 헌법적인 논리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하나는 그 아셔야 될 건 저희들이 그 처음에 헌법 배울 때 시작을 할 때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거는 비토 라이트라고 했어요. 네. 네, 거부권. 그리고 정부의 그 의회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임피치먼트 라이트라고 했어요. 예. 네, 탄핵 소추권. 네, 그죠. 이번에는 그 중요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비로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토 라이트. 예, 거부권, 그리고 대통령의 네, 거부권이요. 그리고 그 미국은 상하 양원제이기 때문에 상하 양원이 그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의회 내에서도 권력 지형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예. 이런 복합적인 사안들로 인해서 지금 그 가버먼 셧다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이 24일째인가요? 그렇죠. 24일째인데 그 1월 14일이니까 이게 벌어진 게 12월 20일 대략 그때쯤부터 벌어졌어요. 네. 12월 20일부터 가버먼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시다시피 12월 말까지 올해 1월 1일이 되기 전 1월 1일 업무 시작이 1월 2일인가요? 3월인가요? 업무 시작 전에는 공화당이 다수였어요. 네. 그죠? 상원도 다수였고 또 하원도 다수였고 예. 그리고 공화당이 또 다수인 곳이 다수가 아니라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행정부도 공화당이 다 예, 장악을 하고 집권당이죠. 있었죠. 네. 그러면은 의회와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왜 작년에 그러면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켰는가 네. 궁금하시죠? 예, 왜 못했을까요? 왜 작년에는 못하고 왜 올해 와서 난린가? 자기들 잡고 있을 때 왜 못했나? 이거 따져봐야 될 문제죠. 네. 왜 그러냐면 그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과반 의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원 같은 경우는 그 다수당의 횡포나 행정부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그러니까는 과반 상원의원이 100명인데 51석이 되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60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중요한 법률을 통과시킬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예산안에 관련된 거는
60석이 넘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투표를 해줘야 그래야지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정부 예산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하원 예산안과 상원 예산안이 또 만나서 또 절충을 또 해야 돼요. 예. 상하 양원이 또 만나서 절충을 해야 내용이 되는데 조금 다르니까 다르니까 공통된 단일안을 예, 만들기 또 위해서. 단일안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그 1월 1일이 되기 전에 행정부 안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안들이 서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이 네. 하원에서는 예산안이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산안을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네, 60석을 가지려면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을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52대 48이었어요. 네. 51대 48인 52대 48인가요? 약간 공화당이 약간 우세할 뿐이었고 그렇죠. 민주당이 크게 뒤지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의원 8명, 7, 8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될 수 있는 법안이었다. 상원의원이 통과를 해야.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결국 지출안이 통과가 안 돼서 이제 1월 1일 새해부터 적용되는 정부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 네.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태에서 본질은 그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산이 있죠. 네.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에 장벽을 세우자. 예. 이게 대통령의 요구였고요. 거기에 대략 한 우리 돈으로 5조? 예, 대략 네. 한 5조 정도의 그러니까는 전체 예산이 아마 들어가는 비용이 40조에서 50조 우리 돈으로, 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40 빌리언 to 50 빌리언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일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중에 일부를 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노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상하 양원도 합의를 했고 대통령도 합의를 했었어요. 그 장벽을 세우는 비용을 이번 예산안에 집어넣지 말자. 네. 그래서 상하 양원도 다 동의를 했고 대통령 행정부도 원래는 그렇게 동의를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이 발을 뺀 거죠. 네. 마지막- 국경 장벽 예산을 꼭 넣어라. 네, 꼭 넣어라. 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기가 발을 뺀 거예요. 예. 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의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간 지금 우리가 처음에 다뤄봤던 임피치먼이라고 이제 의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견제구로 달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뮬러 특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를 보호해줄 유일한 보호막은 자기 정치적인 세력들인데, 네. 자기 정치적인 세력들은 국경 안보 또 이미그레이션 이쪽에서 아주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임피치먼하고도 대략 한 50% 정도는 탄핵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한국에서도 비근한 사례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었나요? 제가 당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었나요? 예. 새누리당 때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죠. 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잃어버리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가버먼 셧다운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진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 세력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무리성의 국책 사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고 재선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요구를 그렇죠.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옛날에 닉슨 대통령은 탄핵은 되진 않았지만 탄핵 전 단계까지 갔었죠. 예. 탄핵 전 단계까지 갔었고 원래는 탄핵하고 상관없이 탄핵은 정치적인 절차고 원래는 형사소추를 받았어야 돼요. 형사소추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인가 제가 참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분이 사면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이 안 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 있는 대통령 두 분도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뭔가가 자기가 위법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뭐 헌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법무부의 관례상
대통령을 탄핵 그 형사소추를 하질 않아요. 예. 법원에 세우질 않는데 대신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 그리고 그 탄핵하고 관련돼서 자기의 직접적인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무리성의 국제 사업을 그분들이 원하는 지지 세력들이 원하는 국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러시아 스캔들 관련 네. 특검 수사도 의식할 네.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그럼 이렇게 연방 정부 셧다운이 되면은 정부 전체 기관이 지금 물론 부분 셧다운이지만 네. 정지가 다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 해당되는 기관들은 전부 다 정지가 되고 있어요. 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미 펀딩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가버먼 브랜치들이 펀딩이 돼 있는데 국토안보하고 관련이 없는 에센셜한 그런 관련이 없는 정부 기관들은 셧다운이 돼 있죠. 네. 그중에 IRS는 뭐 상하 양원 동의로 살짝 열려 있다고 하기는 해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임피추먼이 중간 기저에 깔려 있는 네. 저 심연 깊은 곳에 네. 깔려 있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게 안에서 이제 그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도 해야 되겠고 재선 안 되면 이제 갑갑하죠. 네. 당장 자기 아들, 딸, 사위 전부 다 자기가 가버먼 쪽으로 그 불러들여서 그 여러 가지 무리수적인 일들을 좀 많이 벌렸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되겠죠. 최소한 네. 한 텀을 더 가게 되면 뭐 그 안에 뭔가 정치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지자들을 의식한 국경장벽 예산을 넣어야 된다 주장하는데 지난 8일 연설에서는 57억 달러까지 금액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네,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특기죠. 처음에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더 그냥 확 더 늘리고 네. 그래도 안 되면은 더 이렇게 더 무리성 요구들을 더 이렇게 사시는데 아마 그게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는 아마 통하기 어려운 택틱이 아닌가. 예. 이빨도 안 들어가는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상 최대 기간의 연방 정부 부분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24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좀 장기적이죠. 그리고 예.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follow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follow란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그 뉴스 들으시다가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 들었을 텐데 그 직원들을 강제로 쉬게 해요. 강제로 쉬게 하고 돈을 페이를 해주질 않아요. 강제 무급 네, 휴가네요. 강제 무급 휴가도 아니죠. 그냥 강제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페이도 안 해주고 그게 팔로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쉬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공항에 그 갈 때마다 이렇게 검색대에서 일하신 분들 있죠. 예, TSA. TSA 네. 소속인데 이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에요. 예. 그분들은 못 쉬어요. 왜냐하면 월급도 못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월급도 못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급도 안 주는데 일은 시키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병가를 냈어요. 일을 안 해요. 병가를 내시고 일을 안 해버리니까 어떤 데는 터미널 하나를 폐쇄해버리고 또 근데 또 그 총기를 가지고 예. 비행기에 탑승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총기를 가지고 탄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나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 벌어지겠나.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들은 모르지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여행 다닐 때도 그 절차가 점점 또 지연이 되고 되겠죠. 네, 그럴 것. 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그 국토안보가는 여기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이에요. 예. 네, 국토안보부가 이번에 가장 큰 그 타겟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민국에 있는 모든 업무들이 거의 중단됐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네. 이민국 뒤에 가보시면 공무원들 쫙 모여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내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 시티즌십이면 그러니까 시민권이든 아니면 영주권이든 가족이랑 누구랑 결혼해서 아니면 형님이 나를 초청해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돈도 못 받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팔로우인 거예요. 예. 놀아요. 일을 못 해요. 네. 그럼 그만큼 지연되는 거죠. 그렇죠. 뒤로 엄청 많이 지연이 되는 거죠. 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그러니까는 대부분 모든 그 이민권들의 진행 그 프로세싱 타임이 두세 배는 기본으로 늘었는데 예. 뒤에서 공무원들이 또 지금도 또 20 며칠째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이 또 늘어나 플러스 알파가 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또 그 뒤로 여파가 이어져서 어마어마하게 이 가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여파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한쪽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지 않고서는 온 길이 너무 멀어서 좀 어렵겠죠. 네,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양보를 해주면은 한쪽이 너무 크게 타격을 입을 공산이 너무 높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쉽게 양보를 해줘 버리면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자기 강력했던 우군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적군으로 가장 강력한 적군으로 변할 수 있어서 네. 쉽게 양보가 안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 차기 대선이 대략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우군들을 더 심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쉽게 이렇게 예. 돈을 주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군요. 이번에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취임 바로 했기 때문에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전부 다 왼편으로 좀 더 옮겨간 형국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좀 더 왼편으로 옮겨갔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항상 오른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조금 더 옮겨간 민주당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트럼프 지지 세력이 지금은 그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하루 이틀 내에 끝날이라는 보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기다려 봐야 네,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존에 흐르고 있는 임피치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피치먼은 그 국회가 네.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예. 것이고 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왜 그 가버먼 셧다운이 되고 있나? 이거는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얼음장을 놓기 때문에 네. 상하 양원이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아시면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들이 처음에 배웠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거의 대부분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 첫 시간에 이 헌법에 대해서 전체 개요를 설명했을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하면서 네, 특히 이제 국회와 입법기관과 그리고 사법기관과 행정부의 네. 그 견제 균형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탄핵과 거부권이 지금 이렇게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계속 이어지고 네. 그러니까 있는 미국의 정부 권리는 아무도 믿지 말자예요. 네. 서로 견제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오늘도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셨네요.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